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용이 뭐냐? 자, 우리가 결국에는 위치와 그리고 이 위치를 뭐하게 되면 미분하게 되면 그 값이 뭐가 된다? 속도가 된다라는 것까지는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위치와 속도가 이렇게 있는데 자, 위치를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느냐? 위치가 그냥 원래 원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함수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속도가 결국 우리가 이때까지 많이 했었던 뭐다? 속도가 도함수가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리고 몇 가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간다라고 치면은 어떻게 된다? 아, 여기 있는 이 위치가 x가 될 텐데 이 x를 t에 관한 함수, 얘를 변이 함수라고 했고, 그리고 얘를 미분을 하는 거야. 얘를 미분하게 되면 f't가 될 텐데, 그리고 이 f't를 우리가 뭐라고 뒀다? 그렇죠. 얘를 속도 함수 vt. 됐어? 이렇게 뒀다라는 얘기야. 자, 요런 형태가 되더라. 그리고 vt가 여기에다 절대값을 씌우는 거예요. 절대값 씌우면 얘가 뭐가 돼? 속력이 된다. 이해가 됐어? 그러면 이 속력과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 속력과의 차이는 뭐냐? 평균 속력과 차이는 어떤 부분이 차이 나는데? 평균 속력은 총 시간을 뭐로? 총 거리를 분자에 올리면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차이가 난다. 오케이? 당연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이가 나더라. 됐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러면 평균 속력과 비교되는 부분이 있지. 누가? 평균 속도가 있어요. 자, 평균 속도는 뭐가 된다? 자, 총 시간이 아닙니다. 자, 평균 속도는 t라는 값 자체가 a에서부터 b까지 변했을 때, 자, 그때 따라오는 이 x의 위치가 변하는 거야. 그래서 fa 마이너스 fb가 있을 때, 이렇게 변했었을 때 평균 속도는 딱 시각이 정해져 있어요. 닫힌 구간 AB에서 평균 변화율과 동일합니다. 평균 변화율과 100% 동일한 개념이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얘를 적을 때 평균 속도는 뭐라고 적는다? B 빼기 A 분의 FB 빼기 FA가 되더라. 이까지 해야 되시죠? 이까지 해야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러한 속도를 내가 뭐라고 둘까? F'T라고 둘게요. 얘를 다시 한번 미분합니다. 얘를 미분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가 만들어져? 가속도가 만들어집니다. 가속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얘 F'T라고 두는 거고, 가속도를 악셀 또는 알파라고 두고, 또는 얘를 알파 T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뭐다? 가속도다. 두 번 미분한 게 가속도다. 누구를 또? 그렇죠.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게임 끝. 이제 다 됐어요. 자, 문제를 하나 풀어볼 텐데, 지난 시간에 4번 문제 안 풀고 넘어갔습니다. 4번 문제 풀고 8-1번의 4번입니다. 자, 8-1번의 4번은 지상 30m 높이에서 25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래서 H가 얼마가 된다? 30 플러스 25T에 마이너스 5T 제곱인데, 돌을 던진 후 땅에 떨어질 때까지 평균 속력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가 어떻게 갔느냐? 여기가 H입니다. 그리고 T가 됩니다. 어떤 식으로 갔는데? 자, 30이 있어요.
30이 있을 거고 30에서 0일 때 30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축이 얼마가 되느냐? 합을 얼마야? 5죠. 합을 2로 나누면 되니까 2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여기서 떨어지면서 여기서 더 떨어졌다는 얘기지. 그럼 결국에는 위치가 0이 되었다는 얘기니까 여기가 위치가 0이 되는 지점이니까 총 시간은 누가 될 수밖에 없느냐? 총 시간 집어넣으면 되겠네. 자, 집어넣어 봅시다. 누구를?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값이니까 t제곱에 마이너스 5t에 마이너스 6 이꼴 제로니까 이 값을 얼마? 6이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지. 그래서 총 시간은 당연히 6이 됩니다. 총 이동 거리는 조심해야 될 게 뭔데? 여기서부터 이만큼이야. 여기서부터 이만큼과 어디가 총 시간이야? 요 부분이 총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이만큼 떨어진 게 총 거리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됐어? 자, 2분의 5를 집어넣읍시다. 2분의 5 집어넣으면 여기 위치가 나오겠네. 그러면 위치 정리 한번 해볼게. 그러면 2분의 5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오느냐? 집어넣으면 4분의 25 제곱했으니까 거기다가 마이너스 5를 곱하는 게 아니라 5를 곱하고 거기다가 30을 곱해. 이게 뭐가 되느냐? 가장 높은 높이가 됩니다. 여기가 되겠지? 가장 높은 높이가 되는데 뭐만 덜어내면 돼? 얘를 곱하기 2를 해주고 누구를 빼주면 돼? 30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거리가 나오는 거고 그 계산을 한 게 얼마가 되느냐? 얼마가 되느냐? 92.5가 나온대요. 92.5가 나와. 얘가 총 거리입니다. 분모 분자에 올려주시면 되겠네. 분모 분자에 올려주시면 12분의 185가 나옵니다. 12분의 185가 나오겠죠. 저기다가 곱하기 2를 때려주시면 된다. 넘어가서 자, 두 번째는 뭐가 나왔느냐. 자, 8-2번입니다. 8-2번에 보니까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서 T에서의 위치가 X는 뭐라고 돼 있어요? 3분의 T의 세제곱 마이너스 5T의 제곱 더하기 16T가 되는데 얘가 지금 위치에 불과하죠. 위치에 불과하니까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간, 운동 방향,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는 시각과 최대 속력을 구하세요. 뭐 하면 된다? 결국 전부 다 속도에 대한 내용이니까 저기 있는 쟤를 미분을 해야 되겠죠. 미분을 하게 되면 얘는 t제곱이 됩니다. 마이너스 10t가 되고요. 플러스 얼마가 돼? 16이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운동 방향이 변한다. 자, 현재 운동 방향이 변하려면 결국에는 도함수가 속도가 되는 거고 속도가 뭐가 부호가 바뀌어야지 결국 방향이 변하겠죠. 그래서 얘가 2야, 얘가 8이야. 아래로 볼록한 상황이죠.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다 됐나요? 아래로 볼록한 상황이고 자, 그러면 플러스고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고 여기 뭐야? 플러스입니다. 오케이? 됐어? 제가 어디에서 운동 방향이 변한다? 그렇죠. 원래 있는 원함수가 어떻게 간다고? 개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변곡이고 다시 떨어지고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동 방향이 여기랑 여기서 변합니다. 따라서 t가 얼마일 때? 2와 8일 때 각각 운동 방향이 변하겠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최대 속력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으니까 최대 속력이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에서부터 9까지야. 2에서부터 9까지인데 최대 속력이란 얘기는 속도의 절대값이 속력입니다. 속도의 절대값, 여기 속력 되어 있죠? 속도의 절대값을 취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가 후보가 돼? 그렇죠.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극값, 여기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한 5일 때가 가장 절대치가 큰지 아니면 어디를 봐야 되겠어요? 9일 때가 큰지를 봐야 되는데 9를 집어넣어 봅시다. 그래서 얘를 VT라고 둘게요. V9가 얼마가 되느냐?
99, 81에다가 마이너스 90이 되는 거고 더하기 16이 되는 거니까 계산해주면 96. 그 결국 7이 되겠네. 오케이? V9가 7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얼마가 돼? 쭉 가가지고 여기 5죠? 5를 집어넣어 봅시다. V5입니다. 5를 집어넣어. 여기 5를 집어넣으니까 5, 25, 마이너스 25에다가 16이 더해질 거니까 얼마? 마이너스 9야. 절대값이 당연히 누가 큰데? 5일 때가 절대값이 크죠. 그래서 최대 속력은 누가 된다? 절대값 치워야 되니까 9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되시겠네요. 자, 그 다음 8-3번 봅시다. 8-3번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시각 T에서의 속도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속도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오른쪽과 같다. 그리고 VT는 2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서는 전부 다 미분 가능하다. 자, 각각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0, 여기 0입니다. 그리고 여기 1에서 K라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K라는 지점이 될 거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거죠. 접선의 기울이 0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수평선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여기가 2가 돼.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거 얼마? 3이 됩니다. 자, 0,1에서 원점과 1,K를 잇는 직선과 한 점에서 만난다. 오케이, 그렇게 되어 있고 가속도 그래프 개형을 구하여라. 자, 다시 무슨 관계다? 여기 들어있는 게 이게 뭔데요? 여기 K가 되는 거고 여기가 속도 그래프입니다. 시각 T에 대해서 속도가 나와 있고 저 속도를 뭐 하면 돼? 미분하면 돼. 속도를 미분했었을 때 뭐가 나온다? 그렇죠. 가속도가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속도를 미분한 게 가속도인데 뭐를 좀 보셔야 되느냐? 알 수 있는 것부터 봅시다. 알 수 있는 것부터 보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이게 되는데 얘 접선의 기울기는 누가 될 수밖에 없다? X의 증가량이 1입니다. Y의 증가량이 마이너스 K니까 얘는 기울기 자체가 마이너스 K가 되는 거라서 자, 하나하나씩 좀 본다라면 이렇게 쭉 간다란 얘기고 여기서 이렇게 쭉 간다란 얘기인데 마이너스 K 뭐 대략적으로 여기 있다고 칩시다. 마이너스 K야. (3과 2) 사이에 계속 마이너스 K입니다. 마이너스 K가 이렇게 가겠죠. 오케이? 됐어? 자, 여기서 미분 불가능할 거고 그 다음 또 봐봐. 여기서 기울기가 얼마가 되느냐. 이쪽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0이 되겠지. 0입니다. 0이라서 여기 빵꾸 뚫리고 여기 이렇게 0이 됩니다. 이쪽도 빵꾸라고 일단 둘게요. 자, 이쪽에서 미분 불가능하니까 거기 그림 봅시다. 1번, 2번, 3번 모두 다 마이너스 K에 대해서 수평선 그러니까 상수함수의 일부분이 다 들어오는 거죠. 자, 이제 차이가 나는 게 뭐냐? 어느 부분이냐? 거기 봅시다. 여기 K가 있는데 K보다 큰 속도가 있냐 없냐잖아. 자, K는 여기서부터 이만큼입니다. 쭉 갑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뭐냐? 자, 봅시다. 얘랑 평행한 이게 기울기가 지금 K죠. 기울기가 K가 되는데 K랑 같아지는 부분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란 얘기야. 심지어 있다 보다는 누가 정중앙이 되면 어떻게 되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더 커요. 누구보다? 여기 있는 이 K보다 기울기가 더 크다는 얘기야. 그렇다는 얘기는 K가 되는 지점이 여기도 나와 있고 여기도 나와 있으니까 요 지점, 대략적으로 요 지점,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요 지점은 이런 지점과 이런 지점에서는 결국에는 뭐가? 속도, 가속도가 K가 되었다라는 얘기고 접선의 기울기니까. 그리고 거기 요 부분 보이죠? 더 높이 올라갔다는 얘기잖아. 그럼 올라갔다가 내려왔겠네. 그리고 미분 가능하니까 0이 되는 지점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답이 3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문제들을 살짝 살펴볼 텐데 남아있는 문제들 하기 전에 자, 우리가 변화율이라고 봅시다. 마지막입니다. 이 단원 마지막 내용입니다. 변화율이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변화율은 뭐냐? 변화율은 순간 변화율을 뜻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어떻게 변하느냐? 자, 그러면 시각에 따른 우리가 위치가 있을 거고 길이가 있을 거고 넓이가 있을 거고 부피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각각 위치를 XT라고 둡니다. 길이를 LT라고 둡니다. 넓이를 ST라고 두고요. 부피를 VT라고 두게 되는데 시각에 따른 위치, 길이, 넓이, 부피를 각각 얘를 뭐한다? 미분합니다. 오케이? 얘를 미분합니다. 미분하면 얘는 위치에 대한 순간 변화율이 되겠죠. 길이에 대한 순간 변화율, 넓이에 대한 순간 변화율, 부피에 대한 순간 변화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치 또는 길이 또는 넓이 또는 부피 이런 녀석들의 뭐가 나온다? 순간 변화율이 나옵니다. 근데 순간자를 생략하고 뭐만 사용한다? 변화율만 변화율만 표현합니다. 오케이? 다 됐어? 그래서 각각이 뭐가 된다? X'T가 되고 얘는 L'T가 되고 얘는 S'T가 되고 제일 끝에 V'T가 될 건데 얘네들이 나타내는 바가 뭐다? 변화율입니다. 얘도 부피의 변화율, 부피의 넓이의 변화율 나오면 뭐가 선행돼야 돼? 그렇죠. 지금처럼 요렇게 위치나 길이나 넓이나 부피를 나타내는 t에 관한 식을 만들고 난 다음에 미분 탁 치면 변화율이 등장합니다. 오케이? 자, 복잡한 내용 아니고 그냥 저거를 참조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8-4번입니다. 우리가 8-4번에 보면 얘는 이제 생각보다 어디에? 학교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유형입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헐. 이까지 써야 되겠네. 8-4번. 거기 보면 반지름의 길이가 아니지. 키가 180cm인 사람이 4m 높이의 가로등 바로 밑에서 일직선 위를 매분 88m/s로 간다 라고 돼 있어요. 자, 180입니다. 180. 자, 여기 사람이 있어요. 가로등이 있겠죠. 가로등이 이렇게 있어. 가로등이 너무 작은데. 아니, 가로등이야. 가로등이 이렇게 가로등이 있어. 가로등이 있고 사람이 여기 밑에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사람의 키가 1.8이야. 1.8m라 그랬고 그 다음에 4m야. 아, 4m니까 좀 더 크자. 한 이 정도 좀 하자. 너무 4m입니다. 아, 너무 실측이 안 되냐. 4m입니다. 4m. 자, 사람이 88m/초? 피터/분? 미터/분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t분 후가 되면 t분 후가 되면 사람이 어디로? 여기로 갔어요. 찍 사람이 여기 갔습니다. 얼마나 가느냐?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88t만큼 갔겠죠. 분당 88로 가니까.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어떻게 해주느냐. 자, 문제 첫 번째 봅시다. 사람의 머리 끝의 그림자 속도입니다. 조심해야 될 게 사람의 머리 끝은 어디 있다? 여기 있습니다.
머리 끝의 속도를 구하려면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 속도를 구하기 위한 위치가 있어야 되겠죠. 위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위치가 있어야 돼? 당연히 머리 끝의 위치가 있어야 되겠죠. 머리 끝의 위치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머리 끝의 위치는 t분 후의 위치니까 여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봅시다. 얘가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길이가 1.8이죠. 비례식을 세워봅시다. 비례식이 어떻게 되느냐? 4대 1.8입니다. 40대 18입니다. 4m니까. 자, 누구로? 지금처럼 2로 나누면 20대 9가 되겠죠. 오케이? 20대 9가 됩니다. 아, 누가 20이야? 얘가 20일 때. 얘가 9란 얘기죠. 9고 20이네. 그러면 여기는 얼마라고 얘기해 주면 돼? 그렇죠. 11이라고 얘기해 주면 되는데, 딱 예쁘잖아. 11이니까 8배, 8팁에 된 거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이만큼도 8팁에 되는 거라서 얼마가 돼? 72t가 되겠네. 납득하시죠? 끝입니다. 머리 끝의 속도를 알려면 머리 끝의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 머리 끝의 위치가 160t입니다. 오케이? 160t가 되면서 머리 끝의 속도? 얼마야? 160이죠. 미분하면 끝이니까. 160 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거기 보시면 자, 그림자 길이에 대한 순간 변화율이야. 머리 끝의 위치는 딱 여기 72t까지 더해주면 되는데 그림자의 길이잖아. 얘입니다. 말뜻을 잘 이해해야 돼. 72t야. 그럼 72t가 LT잖아요. 미분하면 되겠죠. L'T 자체가 72로 상수함수로 나오니까 답은 72라고 얘기해 주시면 된다. 끝. 오케이? 조금 쉬었다가 갑시다. 좀 쉬었다가.